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작물의 영양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해조류 설명하고 한 몇 주 쉰 것 같네요. 계속 이어서 오늘은 그 아미노산과 부식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미노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를 드시지 않습니까? 고기, 단백질 분해했을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유기화합물이 바로 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된 게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분해됐을 때 마지막 최종 산물이 아미노산이다. 그런데 이제 사람 같은 잡식성 동물이나 이 육식성 동물들은 이 단백질을 먹으면은 입으로 씹어서 1차 소화를 하고 또 삼켜서 위장에서 2차 소화를 하고 또 더 내려가서 소장에 섭취를 합니다만은 이 식물은 소화기관이 없습니다. 씹을 수 있는 입도 없고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도 없고 그래서 식물은 고기를 주면 안 되고 바로 단백질이 최종 분해된 아미노산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도 이제 뭐 건강이 좋으라고 채소를 먹었는데 이제 그 채소한테도 고기를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이제 뭐 질소, 탄소, 수소, 이제 그 산소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종류를 보면은 아미노산 종류는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고 음식물로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이고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생체 내에서 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일일이 먹기 귀찮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막 영양제로도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은 이제 뭐 동물성, 또 식물성. 동물성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육고기, 소, 돼지, 닭, 오리. 식물성은 뭐 우유도 있고, 달걀. 식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콩, 뭐 견과류, 곡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생체 내에서 합성되는 것. 그래서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이 작물에 식물도 이렇게 물만 먹고 비료만 먹는 거 아니라 이 영양제로서 해조류 외에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공급해주면은 사람도 여기 3대 필수 영양소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듯이 식물한테도 이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을 공급하게 되면 굉장히 활력적으로 좋습니다. 특히나 이 열매를 맺는 뭐 사과나 과수류, 사과나 배, 아니면 원예작물 중에서 딸기나 방울토마토나 뭐 오이나 이 열매를 맺는 거 비대기 커가는 시기에 이 아미노산을 공급해주면은 굉장히 비육도 잘 되고 뭐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동물하고 같습니다. 고기는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또 유리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지만 유리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지 않고 생체 내에서 체내에서 독립적으로 뭐 존재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유리 아미노산이 이 분자가 적어서 식물의 기공, 뭐 뿌리나 이파리 기공에 더 잘 흡수되니까
기존의 아미노산보다는 유리 아미노산이 뭐 또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크게 검증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최근에는 뭐 유리 아미노산이라는 것도 뭐 있긴 있더라. 이런 것도 뭐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미노산이 이제 종류를 알아볼 건데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유리 외에 이제 아미노산을 보면은 주로 농업 쪽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생선 그리고 육류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생선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원료로서 이렇게 가공을 해보고 사용을 해보니까 청어류 아미노산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청어가 지금 우리가 저 포항 구룡포 이쪽 가면은 과메기 있지 않습니까? 과메기를 지금은요 꽁치로 만드는데 옛날에는 이 청어로 만들었어요. 청어가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이 잔뼈가 많거든요. 그래서 준치나 전어 이런 거하고 매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효를 시켜 놓으면은 아주 그 비린내도 많이 나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 많이 안 잡히니까 옛날에는 과메기를 청어로 만들었는데 청어가 안 잡히니까 꽁치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알래스카 쪽에서 뭐 수입도 하고 하는데 가격은 좀 고가입니다. 고가인 대신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식물한테 공급을 했을 때 효과는 굉장히 빨리빨리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이 비린내도 심해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관주를 해주면은 식물체 뿌리 쪽에다 관주를 해주면은 특유의 그 비린내 때문에 이 두더지가 농사를 지면은 이렇게 땅 속을 돌아다니면서 뿌리를 막 갉아먹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뿌리면 그 비린내가 싫어서 그런지 두더지도 좀 이렇게 안 오고 하는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선류를 봤을 때 이 청어류 잔뼈가 많은 물고기죠. 최근에 이제 미국 알래스카 쪽에서 많이 써봤는데 청어류가 효과가 좋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붉은살 생선 이제 보면은 금방 과메기 만들 때 청어 대신 꽁치 사용한다고 했는데 꽁치 뭐 아주 고등어 최근에는 이제 그 참치 부산물 참치는 워낙 비싼 물고기 아닙니까? 그래서 참치는 이제 살코기는 못 쓰고 살코기를 줄이고 나면 이제 그 뭐 참치캔 통조림 같은 거 만들고 나면은 찌꺼기를 이제 만든 것도 있는데 이런 붉은살 생선도 쓰더라. 그 다음에 이제 흰살 생선. 흰살 생선은 주로 이제 광어나 뭐 이런 종류를 많이 쓰는데 광어를 양식하지 않습니까? 양식하면은 굉장히 폐사가 많이 됩니다. 그 광어나 이런 흰살 종류 갖다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자, 내가 사용해본 결과 청어류가 좀 효과가 좋았고, 또 비싸기도 비쌉니다. 수입을 하니까. 그 다음에 붉은살 생선 종류, 그럼 흰살 생선 종류, 이런 식으로 좀 눈에 보이는 이 특이한 어떤 그 효과가 많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주로 이 좀 비싼 것들은 원예, 즉 딸기나 비닐하우스죠. 비닐하우스. 딸기나 뭐 방울토마토 이런 쪽 고가에 많이 쓰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뭐 노지 쪽 과수원이죠. 주로 과수원. 과수원 쪽에서 과수원 막 굉장히 면적이 넓으니까 이 비싼 걸 많이 줘버리면 감당 못하죠. 그래서 이쪽 갈수록 많이 주더라. 그런데 대체로 이 생선류 아미노산이 고급입니다. 뭐 약간 이제 저렴한 게 이제 육류인데, 육류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것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육류의 피, 혈액이죠. 피를 많이 사용합니다. 선지. 그래서 대부분 이 육류성 아미노산을 농업에서는 혈분 비료다. 혈분 비료다 하면은 아하, 동물의 피로 만들었구나. 주로 도축장에서 이게
이게 동물을 이렇게 도축할 때 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냉장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피를 이렇게 수집하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막바로 액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가루로 가공도 합니다. 그래서 생선담 육류도 있고 최근에는 아예 저가용으로 털 종류도 있습니다. 털. 이게 뭐냐면은 우리 머리카락 아니면 동물을 잡을 때 나오는 돼지 털, 소털 아니면은 최근에 많이 쓰는 게 조류의 털입니다. 특히 닭털. 닭털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이를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쓰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대충 식물에 영양제를 줄 때 이제 원예 식물을 예를 들게요. 딸기나 방울토마토 이런 걸 보면은 딱 심는 것을 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한 달, 두 달 거치고 나서 수확을 시작하게 되는데 심어서 뿌리가 잡히는 초창기에는 해조류를 주로 많이 쓰고 이렇게 과알이 열리기 시작해서 커질 때쯤에는 아미노산을 쓰고 그리고 계속 수확하는 수확 시기에는 미네랄을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땅 속으로는 뿌리 쪽으로는 계속 부식산을 관주해주고 그래서 이 적재적소 쓸 때 가격도 다른 영양제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생선류는 좀 비싸고 육류, 피가 그 다음에 싸고 그 다음에 뭐 털 종류, 닭털 같은 것도 아주 저렴한데 이런 아미노산 종류가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농업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